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본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중하자님이 정치 15단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9단 아니에요? 그 사이에 6단이 오르셨네. 뭐 그냥 잘하면 15단도 갔다가. 오늘 여쭤볼 게 평소 같으면 국내 정치 먼저 시작을 할 텐데 북미 관계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렬이 돼 버렸어요. 뭐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한 건데 금방 이렇게 된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든 실무 회담이 시작됐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지. 네. 제가 누차 얘기했던 대로 회담이 시작되더라도 난관이 많을 거다. 그 첫 난관이 삿바 싸움이었어. 네. 미국의 그 전형적인 초강국 외교와 예. 북한의 특유의 그 샬라미. 전술작전, 예. 지연작전 이런 것들이 충돌해가지고 예. 일단은 북한 측에서 강하게 네.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다시 미국은 2주 내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했는데 북한은 연말까지 예. 생각해보자 했는데 다시 시작할 거예요. 판 깨진 건 아닌가요? 판은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게 뭐랄까요, 그 북한 측에서 밝힌 얘기가, 그러니까 그 성명이 어조가 강해가지고 이게 판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북한의 일반적인 성명은 어조가 강하잖아요. 예예. 뭐 그러한 것을 전부 계산하고 네. 이쪽은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하는 것은 북한은 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것을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네. 당선 여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강공을 하고 네. 거기에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 꿈을 북한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도 보면은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늘 문재인 대통령을 곤란하게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북한은 대화를 주장하는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하지 않고 강경하게 네. 대응하는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꼭 해요. 네. 그런데 저도 누차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테니까 당신들이 재선시킨다, 낙선시킨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굉장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아무튼 이번에 굿 스타트에서 네. 배드 피니시도 나쁘게 끝난 것은 그런다고 완전히 결렬은 아니고 만날 것이다. 저는 2주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 연말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11월 중에는 다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은 자기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다. 그죠? 그 협상장에 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뭘 가져갔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영변 플러스 알파. 네. 우리는 지금까지 ICBM이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ICBM은 그대로 지금 현재 전혀 그 안 심지어 보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 그건 받아들이고 네.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등을 생산하지 마라. 근본적으로 핵 원료를 생산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했을 것이고 네.
또 북한에 주는 것은 석유나 석탄 제품의 수출을 약 36개월, 3년간 유예를 해주겠다. 네. 북한으로서는 제일 많이 이 수출품이 석탄, 석유, 섬유 아니에요? 예.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물론 미국 정부에서는 부인했지만은 네. 폴크 뉴스, 팍스가 아니라 폴크 네. 뉴스 인터넷판이나 뉴욕 타임스까지 그러한 것을 보도했다고 하면은 특히 폴크 뉴스는 그 하노이 회담 때 이런 구체적인 북미 합의문까지 국무성에서 받아가지고 보도한 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짜 뉴스였던지 아무튼 하노이는 깨졌는데 네. 이번에도 거기에서도 보도됐지만은 뉴욕 타임스 보도 같은 것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제한했지 않는가.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좀 체제 보장 여기에 좀 강조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 부인을 했지만은 정부에서 부인했지만 그런 비슷한 어떤 제안을 미국이 했다 그러면요. 네. 그럼 북한은 이제 뭐 이게 역겨운 협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거부를 했다면 실제로 원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체제 보장이나 이런 약속이라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양수 겹장을 떼려고 하는 거죠.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 완화 예. 이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북한은 자꾸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가서 네. 종전협정이나 연락사무소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거고 네. 미국은 네.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조금 베풀어주면 되지 않느냐. 출발선이 서로 출발선이 입장이 다를 좀 수도 다른 것 있겠네요.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연말까지 사실 북미 정상회담 열릴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1차 협상에서 이렇게 결렬이 나버려가지고. 그런데 뭐 실무 협상은 협상이고 예. 또 뭐 다음에 11월 달이라도 곧 열릴 수 있는 게 네. 또 2주 내로 열리자고 했으면 북한의 태도는 항상 바뀌니까 네. 그건 우리가 닫아놓고 할 필요는 없고 실무회담에서 만약에 지지부진하거나 네. 결렬되면은 트럼프, 김정은 네. 두 정상의 성격상 그럼 우리가 만나자. 그래서 오히려 탑다운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측이 거의 맞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왜 결렬됐는가 네.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분석해 나가야지. 네. 예. 지금 현재는 뭐 어렵죠. 연내 답방 부산에 오는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 정보위에서 예. 한국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서훈 국장이 희망이 섞인 상태로 네. 실무회담도 잘 되고 모든 회담이 잘 되면은 우리가 이미 초청해놨으니까 올 수도 있다. 그 정도다. 예. 참 가능성과 희망을 예. 희망성을 강조했는데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면 좋죠. 희망이 알겠습니다.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 저는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김정일, 네. 김정은 두 정상을 만나보면은 그 경호 네. 그러니까 자기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부산까지 올 수 있을까? 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국내 정치로 좀 넘어가 보죠. 그것 넘어가면 똑같은데. 그래도 들어야 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따지고 보면은 지지난주 토요일 집회 대규모 집회가 서초동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개천절에 자유한국당 또 굉장한 대규모 집회였어요. 있었고 토요일 날 또 이제 며칠 전 이틀 전 토요일 날 또 역시 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아주 요즘은 그 숫자에 네. 굉장히 말씀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갖고 숫자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굉장한 하고 그 어제 집회는
대규모 이렇게 하니까 아, 지금 뭐 진행이 좀 불공평하다. 아유 불공평하다는 게 양쪽에서 다 나와요. 그래요. 예.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세 차례 연속된 대규모 집회. 네. 이게 말하고자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예. 진영 논리로 갈려가지고 네. 자기들의 의견은 충분하게 네. 표출시켰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다행히 주최 측에서 강조한 것도 광화문도 최종적인 게 네. 300만. 또 어제 서초동도 300만. 음. 하면은 됐다. 됐다. 예, 이제 아하. 됐다. 아하. 과연 이렇게 계속 집회를 동원했건 자발적이건 네. 민심은 표출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민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 음. 그래서 정치의 장에서 해결해야지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도 민생을 위해서도 그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풀어내야지. 네. 지금 소는 누가 키웁니까? 민생. 지금 우리가 얘기한 청년 실업, 북미 실무회담, 4강 외교. 네. 아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열병으로 예비비 1조를 지출해야 되는. 네. 그리고 또 막 확산되잖아요. 수십만 마리의 돼지가 우리 한국에서 멸종된다고 하면은 네. 그게 말이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민생으로 돌아가자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도 양측에서 비난을 받아요. 비난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듭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아하. 거기에서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줘야 된다. 네.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야에서 나오고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고 또 개혁은 개혁대로 이루어내서 그 개혁의 장을 국회가 만들어 나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예, 국회가 그렇죠. 아니라 청와대로 초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수사가 웬만큼 마무리돼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자꾸 예, 조국 장관과 윤석열 예, 검찰총장은 운명 공동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네, 하고 개혁은 개혁대로 하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 조국 장관은 개혁을 앞세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대한 수사로 엮어나간다고 하면은 나라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저는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종결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미 대통령께서나 조국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것도 굉장한 불씨예요. 예, 그럼 만약에 검찰에서 조국 장관을 소환을 한다. 네, 혹은 기소를 한다 하는 불행한 일까지 갔을 때 그러면 우리 국민은 재판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 네, 1심이냐 2심이냐 대법원이냐. 네, 이게 뭐 구속될 일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우리 민심의 갈등은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타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법무부도 네,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검찰이 되고 그런 법무부가 되는데 한국당에도 다른 야당에도 대통령께서 방향을 제시해서 같이 토론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자 이거죠. 그 조국 장관을 소환을 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정경심 교수가 예.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예. 따라서 굉장한 여부가 결정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조국 장관이 한국당에서 말하는 의혹에는 관련이 돼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증거가 딱 떨어지게 또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음흠. 우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도 부담이지만은 애매모호한 진술을 듣고 과연 장관을 소환할 수 있을까? 또 그런가 하면은 한편 국민들은 검찰이 법무부 장관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이런 걸 한다면은 누가 믿겠느냐? 네. 이런 갈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를 여야 예.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충분히 결정해가지고 의견을 소통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대로 계속하면은요. 한 번은 서초동, 한 번은 광화문. 그런데 다행히 서초동 집회가 다음 주일에 한 번 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또 한국당 측에서 보수 측에서 뭐 지방에 다니면서 계속하고 네. 광화문에서 안 한다는 또 법칙도 없어요. 그 조국 장관을 기소하면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취지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니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굉장히 그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네. 소환을 하느냐, 기소를 하느냐, 네.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네. 구속 기소를 하느냐. 여기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총장이 자체 개혁안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뒤집어서 보면은 조국 장관 수사하는데 건드리지 마라. 우리 개혁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물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개혁에 대한 발언도 있었지만은 서초동 집회에서도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이 두 가지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령의 개정보다는 검찰 차원에서 내규로 즉각 할 수 있는 것은 저렇게 한 것은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또 누구 기다리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러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의 품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